네, 안녕하세요. 조르빈입니다. 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그리고 전공을 빡세게 공부를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일단 저한테 이제 그 합격자분들이 메일로 여기에 뭐 합격했다고 그렇게 이제 메일을 남겨주셔서, 저는 매우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소정의 기프티콘도 주셔서 잘 먹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거는 이제 그렇다 치고, 뭐 합격하신 분들은 뭐 이제 회사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회사 생활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미 입사를 하게 되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언젠가는 저하고 한번 만나거나 아니면 통화를 한다던가 아마 그러실 겁니다. 네. 제 목소리가 이렇게 똑같으면 제로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 사항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공 공부를 좀 쉽게 하시려고 해요. 그래서 전공 공부를 절대 쉽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의 시험이 무슨 시험이죠? 자격증인가요? 아니죠. 어떤 기관에 입사하기 위한 시험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정말 뛰어난 사람을 뽑겠다는 그 회사의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험은, 자격증은 얘는 이거 알고 있어야지, 얘는 이거 알고 있어야지, 이 정도 알고 있으면 합격권 이렇게 나오지는데, 입사는 달라요. 그냥 러시안 룰렛이에요. 1등부터 쭉 줄 세워가지고 누가 더 많이 아느냐에 따라서 그냥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은 뭔가 자격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뽑는 거고, 입사 시험은 여러분들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인데 자꾸 자격증처럼 공부를 해요. 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는 안 돼요. 그게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 전공 공부를 한다고, 입사 시험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자격증 책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왜 제로미니는 왜 자격증하고 공무원 시험 책을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는데, 제가 전에 영상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기업 전산직 이 책이 나와서 막 팔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가 없어요. 그냥 서브야, 서브. 더 많이 팔린 책은 NCS 막 이런 책이겠죠? 그러니까 불티나게 팔리고, 이거는 일단 첫 번째로 시장성이 없어서 책이 출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는 악조건이죠? 근데 이거를 잘 이용하면 악조건인데도 뭔가 내가 공부를 쉽게 하지 않고 대량의 지식을 계속 꾸준히 쌓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거죠. 만약에 책이 그냥 공기업 전산지 책이 뚝 나와버려요. 그러면 뭐 대다수가 다 사겠죠? 다 사면 똑같이 그 사람하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 어려워져요. 근데 책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 그냥 뭉뚱그하게 그냥 소프트웨어 공학, 그냥 운영체제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은 공부할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렸던 그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아쉬운 점은 전공 공부를 너무 쉽게 하세요. 네. 전공 공부를 쉽게 한다는 거는 그냥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네. 눈으로 본다. 그러니까 눈으로 본다고 뭐 한 예로 들면, 어떤 자격증 시험 책을 봐요. 자격증 시험 책을 보는데, 이렇게 본다고 칩시다. 자격증 책을 보는데, 네, 나오나요? 네. 자격증 책을 보는데, 문제만 보세요. 문제만. 그것도, 10년치. 10년치 막, 하여튼 뭐, 5년치 막 이렇게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는 그 자격증 시험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입사 시험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이, 입사 시험은 여러분들을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조건은 공기업 전산직을 타겟으로 한 책이 없어요. 현재 시중에서. 네. 없어요.
그러면 막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럼 제로민이 내가 찾아봤는데 공기업 전산직 책이 있다. 문제집도 있다. 근데 제가 전에 한 1년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거는 값어치가 없는 책입니다. 네. 한번 보시면 이거를 왜 만들었는지 그냥 뭐 하여튼 그래요. 그냥 돈지랄 하는 겁니다. 그런 책들을 사면. 진짜 공기업 전산직으로 타겟하는 책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탑스팟에서 나온 것들 엄청 굵죠? 아, 제로민이 이거 있지 않냐? 그거는 그거는 너무 세부적이어서 사실 공기업 전산직 타겟으로 한 책은 아닙니다. 근데 대신 책에는 공기업 전산직이라고 박혀 있죠. 네. 여러분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을 보면 공기업 전산직, 경찰직 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냥. 네.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리고 자격증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증 공부하는 것이 아니면 자격증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A부터 Z까지 있을 때 B, C, D 중요하다. 그럼 B, C, D만 계속 내요. B, C, D만 계속 내요. 그러면 B, C, D가 계속 내니까 자격증에 있는 문제로만 공부를 하면 뭐 요약본으로 계속 공부를 하면 B, C, D만 보는 거예요. B, C, D만 계속. 그럼 여러분들 그거 나오잖아요. 내부 단편, 외부 단편 그것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버블 정렬. 근데 막상 시험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위한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요약본, 문제풀이 그거는 다 싹 다 갖다 버리고 이론 위주로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론 위주로. 네, 이론 위주로. 그리고 뭔가 체계화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체계화된 공부. 체계화된. 그러니까 어떻게 체계화 되냐면 막 얘기하잖아요. 아까 전에 제가 뭐 말씀드렸던 그 뭐 캐시 메모리 뭐 이런 게 있다 하면 그게 어디 챕터에 속해 있고 대충 어떻게 나눠지는지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보보안 기사 기준으로 보면 소프트웨어 그 있잖아요. 뭐 웹 취약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나눠지잖아요. 뭐 저희 시스템 취약점, 그러니까 시스템 쪽 뭐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해서 이제 분야가 나눠져 있고 뭐 암호학도 해서 분야가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암호학에서는 뭐 RSA 뭐 그런 것들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좀 구성으로 된 그런 체계화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거는 좀 다양하게 공부를 하되 자기가 원하는 그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인공지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공지능은 무조건 코딩이에요. 텐서플로우, 판다스, 데이터 분석, R.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당연히 이제 코딩이나 뭐 이런 것들은 중요하겠죠. 코딩, 뭐 라이브러리 갖다 쓰는 거, 뭐 캑을 들어가서 데이터 뽑아가지고 분석하고 박수치고 끝.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그 코딩은 아예 밑바닥이에요. 밑바닥. 그러니까 밑바닥이라는 게 안 좋은 의미가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뭐 A부터 B까지 뭐 결과값이 나왔을 때 그냥 단순하게 코딩 인터넷에서 그냥 복사해서 붙여 이렇게 하면 돼요. 예. 그것도 뭐 실력이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어떤 뭐 4차 산업혁명이든 뭔 혁명이든 이론이 기본이가 돼야 돼. 이론. 그래서 제가 진짜 말씀드린 거는 인공지능 뭐 빅데이터 이런 거 뭐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론을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론을. 그러면 여러분들 대학교 가서 아니 대학교 다니잖아요. 대학교 다니시면서 뭐 프로그래밍 항목은 아예 프로그래밍만 하니까 뭐 실습하니까 실습이고 운영체제 뭐 이런 것들 공부하면 이론을 공부하셨지 않았습니까? 뭐 저 같은 경우 전자과여서 반도체를 해야 되는데 공장 가서 막 하지는 않잖아요. 반도체 공학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공학도니까 기본적인 이론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 어떤 코딩이라든지
뭐 어떤 데이터를 분석을 한다든지 그게 맞물려서 여러분들의 시너지가 나는 거지.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무조건 뭐 해야 된다 하면 프로젝트, 코딩 그것만 생각할 수 있어요. 프로젝트 코딩. 왜냐면 지금까지 그것만 생각했으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론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버블 정렬 있잖아요. 버블 정렬 이론은 잘 알잖아요. 근데 코딩으로 버블 정렬을 해보라 하면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거의 한 7, 80%는 코딩으로 구현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네. 이해하셨죠?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네. 이론이 바탕이 된 다음에 코딩을 해야 되지. 그냥 코딩 따로 하면 그냥 뭐 의미가 없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아셨죠? 네,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뭐 말 그대로 블록체인이죠. 네. 근데 블록체인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 코딩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인터넷에 이제 많아요. 그런데 그 블록체인의 구성, 그 다음에 뭐 넌스, 뭐 이런 개념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진정한 엔지니어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코딩하고 뭐 그런 거면 테크니션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엔지니어예요. 엔지니어니까. 그리고 그 여러분들 그 학과 보시면 그 영문명이 보면 다 엔지니어로 돼 있어요. 네, 테크니션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점 유의하시고 내가 어떤 분야를 하고 싶다, 뭐 블록체인을 하고 싶다 하면 그냥 무턱대고 막 코딩하고 뭐 웹 개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론을 먼저 충분히 다지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나 프로젝트 안 했어요. 나 코딩 안 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한 예로 들면 면접장에 갔는데 블록체인 좋아하시나 봐요? 그러면 제가 여기 컴퓨터 있으니까 이더리움을 응용해서 뭐뭐뭐를 만들어줄 수 있으실까요? 라고 질문 안 합니다. 타임 면접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면접 오면 그냥 이더리움 뭐예요? POW는 뭐예요? 단순한 이론으로 여러분들을 질문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론 지식이 빵빵하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남들과는 차이가 나겠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버블 정렬 잘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C 언어로 코딩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버블 정렬, 힙 이런 거를 실제 코딩을 해서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겁니다. 하여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고 다음 주에 제가 뭐 세미나를 한다고 했었는데 그때 많이 참석해 주시고 좋은 의견 교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